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병원 알레르기내과의 신유섭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기침과 숨이 찬 증상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는 반드시 천식을 의심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식이란 어떤 병이고 어떻게 치료하시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네요. 원래 비염이 있어서 환절기나 날씨가 추워지면 재채기나 콧물, 코막힌 증상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밤에는 가슴 답답함을 느껴 잠도 푹 못 자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도 천식인가요? 예, 아주 전형적인 천식 증상입니다. 천식은 비염과 같이 동반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질병인데요. 꽃가루나 진먼지 같은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우리 몸으로 코로 들어왔을 때 코에서 증상을 일으키면 그거는 비염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들어와서 기관지 폐 염증을 일으키면은 천식이 되는 거죠.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 무조건 천식이 생겨요? 비염이 있다고 사실 천식이 다 생기는 건 아니고요. 동반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거는 유전적인 성향도 다를 수 있고요. 객관적인 저희 자료를 보면 비염이 있는 사람이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 있는 천식이 있는 사람이 한 3명 정도 있고요. 천식 한 10명 정도가 있으면 비염은 한 7명 정도, 한 7대3 정도로 동반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병입니다. 천식은 중요한 건 만성적인 기도의 염증이라는 것입니다. 염증 때문에 기도가 좁아지고 이 좁아지기 때문에 기침, 가슴 답답함, 그다음에 숨이 찬 증상, 그다음에 쌕쌕거리는 천명음까지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파이프가 이렇게 있는데 파이프가 좁아지면 공기가 통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숨이 차고 쌕쌕 소리가 나는 거고 가슴 답답한 증상이 생기는 거니까 하나만 나타나기보다는 같이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또 이런 증상이 매번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있는 게 아니고 좋을 때는 완전히 정상이었다가 발작적으로 심해질 때는 갑자기 확 나타날 수 있는 게 천식의 증상이죠. 찬 공기가 될 수도 있고 꽃가루가 될 수도 있고 먼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노출됐을 때 발작적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천식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오셨을 때 저희는 증상만 갖고 천식을 진단하는 게 아니고요. 기관지가 얼마나 좁아지는지 폐 기능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폐 기능 검사에는 기관지가 펴지는지를 보는 기관지 과역성 검사, 그다음에 기관지가 얼마나 좁아지는지를 보는 기도 과민증 검사, 그다음에 객담 검사 이런 걸 통해서 주관적인 증상과 객관적인 폐 기능을 합쳐서 저희가 천식을 진단하게 됩니다. 환자들이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자가 진단을 위해서는 좀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 증상 있잖아요. 그런 게 특히 감기 걸리거나 찬 공기 노출되는 것 같은 어떤 악화인자에 노출됐을 때 심해지는지를 보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발작적으로 나타나시면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폐기능 검사 같은 객관적인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뽑아보겠습니다. 평소 천식을 앓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임신을 하고 나니 아이에게 제가 갖고 있는 질환이 전달될까 많이 걱정되는데요. 천식도 유전이 되나요? 예, 그렇죠. 천식도 유전성 경향이 굉장히 높은 병입니다. 하지만 천식은 100% 유전병은 아니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네. 천식은 크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같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저희의 할머니, 그 다음에 할아버지 세대 때만 해도 천식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아파트나 사무실 같이 폐쇄된 공간이 아닌 굉장히 열린 공간에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알레르기 항원인 진먼지 진드기 같은 거를 노출될 찬스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에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환자들은 대부분 다 알레르기 천식만 알고 오시지만 알레르기 천식이 아닌 천식도 굉장히 많고요. 비알레르기 천식, 레인성 천식이라는 것도 있고 또 굉장히 특징적으로 직업성 천식이라고 그래가지고 평소엔 괜찮은데 직장만 가면 심해지는 천식이 있을 수도 있고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물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빵 공장에 일하시는 근로자들 같이 밀가루를 쐬면 생기는 천식도 있고 또 더 특징적으로 더 흔한 것도 뭐가 있냐면 아스피린 과민성 천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진통제 같은 아스피린 아시죠? 그런 종류의 약만 먹으면 기관지가 좁아져서 생기는 천식도 있습니다. 신기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는 천식은 환자별로 원인이 다 각각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원인을 알고 원인 물질에서 회피를 빨리 할수록 예후가 더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의심이 되면 검사하고 회피해야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천식혼자예요. 그러면은 뭐 아이한테 검사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게 있어요? 아예 태어나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는 천식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 흔히 하는 피 검사나 이제 등에 다는 피부 단자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걸로 알레르기를 검사를 해보면 이 사람이 아토피 성향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애들은 크면서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 살, 두 살, 이때는 검사도 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검사를 해도 그걸 믿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까지는 그냥 저희가 약 쓰고 보다가 초등학교 지나가면은 한번 검사해 보는 게 좋죠. 약물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스테로이드. 네, 그쵸. 이게 아이한테 그거를 쓰기에는 좀 부모의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스테로이드가 스테로이드 왜 이렇게 싫어요? 엄마는? 스테로이드가 분명히 끄면 성장도 장애가 오고 네. 뭐 살도 찌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